박반장, 오늘은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집에 파손된 강화유리 철거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 대형 유리창을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추정키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 강화유리 특성상 이렇게 수십만 조각으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이 시작된 지점은 이 오른쪽 하단 가장 바깥쪽 창이라서 어떤 물체 돌이나 이런 게 날아와서 깨졌을 수도 있고 새 같은 게 부딪혔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하자를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창에 볼록 솟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창호를 설치하면서 창호가 처지지 않도록 이 가운데 부분에 특히 강하게 철기둥을 하나 잡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주변부보다 더 강하게 받침으로써 하중을 균일하게 주지 못해서 압력이 지속적으로 설치한 지가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누적된 하중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수리를 상의해 본 결과 이 3중 로이 창은 가운데 가스도 충전되어 있고 감봉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장만 따로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맨 표면에 세 번째 창만 깨졌지만 이 세 장 모두를 세트로 공장에서 제작해 와서 다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비용은 인건비 포함해서 한 120만 원 정도. 이 창의 폭이 가로 세로 한 2m, 높이가 2m, 폭이 한 150 정도 되는 대형 픽스 창입니다. 야경 쪽으로 슬라이드 창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하자라고 추정한다면 새로 끼워 넣더라도 똑같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깥에 이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야 이후에 갈아 넣더라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일반 인근의 유리점에서 맨 바깥 창만 같은 크기로 오려서 끼우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안에 아르곤 가스라든지 로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단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습기가 찰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작업 자체를 교체 작업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깨진 지가 한 2주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로이 창은 주로 가정용에서는 집 안에 있는 열기가 밖으로 방사되지 않도록 안쪽 창에 코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맨 바깥 창은 로이 창이 아니고 일반 강화 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을 넣어도 큰 무리가 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제 생각이고 오늘 드디어 이 창을 철거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산산이 부서진 창을 바깥에 청소하기가 쉽게 안전하게 철거하는 방법,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밖으로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름이라서 아침이지만 점화 효과로 인해 태양광이 바로 문턱 아래까지밖에 닿지 않습니다. 점화 때문에 실내로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제가 이 처진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창틀 바깥 약 한 3cm 부분까지 쭉 각관을 받쳤습니다. 50mm 곱하기 50mm 각관을 이렇게 받쳐서 특정한 중앙 부분이 창의 하중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일단 조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작업해야 될 부분 강화율입니다.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다행히 파괴되어서 비산되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표면이 매끈매끈합니다. 거칠거칠한 느낌이 적고 일부 거칠거칠한 면이 있지만 완전히 비산하지 않고 이렇게 전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이 자갈이라서 청소할 때 이거 부숴서 확 쏟아져 내리면 청소하기가 곤란하므로 여기에 받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유리면에 테이핑 작업을 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철거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가 한꺼번에 왕창 내리지 않도록 일단 제 생각에는 테이프를 이 V자 모양으로 잡아주도록 해서 밑에부터 깨 나가면 왕창 내리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하면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테이핑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됐어. 이렇게 테이핑을 V자로 붙였고 바닥에 유리가 비산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비닐과 탑버리를 깔았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깨면 왕창 흘러내리는 게 더 심할 것 같아서 테이핑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강화유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물순물이 들어가 가지고 팍 폭발하듯이 깨지는 자파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와장창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번째 점을 쉽게 깨지네요. 템이 생겼습니다. 이 상당히 간격이 넓네요. 벌어졌어 그런가. 간격이 한 20mm 정도 안팎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썰어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는 아까 테이프를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뜯어내기가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테이핑이 안 돼 있으면 더 한꺼번에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쓰레받기 좀 갖다 줄래요? 네,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쓰레받기를 받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코팅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아무 코팅 없이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맨 바깥 장은 제 상식으로는 로이 코팅도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일반 강화 유리 부서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핑을 해준 덕분에 이렇게 조금 뜯어내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일 남 코스입니다.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닦고 있습니다. 세 겹의 유리 중에서 맨 바깥 부분과 가운데 부분 사이에 한 20mm 정도의 간봉이라는 이 간격을 유지하는 재료가 들어있고요. 그 사이에 꽉 끼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사이에 꽉 끼어서 속에까지 깔끔하게 작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 전체를 교체를 할 것 같으면 굳이 깔끔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 보기 싫은 부분만 떼낸 선에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상담한 부분은 사사로이 이런 그 강화 유리 한진격을 끼우기가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실리콘이 아니고 이 플라스틱 형틀 안에 꼭 끼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깨진 강화유리 처리하는 방법 같이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